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이제 판이 된 CES 2025에서 블록체인 바늘찾기 기사 참고, 이렇게 제가 바늘찾기 기사를 제가 참고했다고 올렸고요. 그리고 엠블록 레터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어, 이 기사는 일단 팀원들이 저희가 팀너브 오픈 카페를 가시면은 이제 매일 괜찮은 기사를 팀원들이 자유 게시판 같은 데다 올려줘요. 그래서 요 기사 중에서 요 기사거든요. 요 기사를 참고를 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이제 매일경제 기사고요. 이번 CES 2025에서 제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안 그래도 좀 찾고 있었는데 저게 이제 잘 스크랩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특성을 진짜 잘 활용을 했다. 막 NFT든 뭐 어떤 뭐 무슨 이제 새로운 혁신을 했다. 막 이런 것보다도 되게 재밌었던 게, 되게 실질적인 부분에서 블록체인을 잘 활용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각 가전들의 중요 정보를 블록체인 통해서 보안 수준을 높이는 걸 보여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냉장고 있고, 그리고 냉장고는 24시간 켜놓잖아요. 그래서 보통 냉장고를 서버로 많이 쓴대요. 이런 기술에서. 그래서 냉장고가 일단 기준이 될 것 같고, 냉장고, 무슨 공기청정기, 무슨 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전들이 연결이 되면 될수록 보안 수준이 강화가 된대요.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도 똑같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채굴할 때 이렇게 노드들이 각자 여러 개가 있고, 이게 많아질수록 신뢰도가 되게 높아지거든요. 이게 분산 원장이라 그래서 어떤 거래 내역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의 특징이에요. 이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특징인데, 이때 주어지는 정보들이 암호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해커나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위변조를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변조에 되게 강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정설이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뚫리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런 네트워크를 똑같이 활용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가전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위변조가 더 쉬울 수가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서 삼성으로 당신이 이제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 모든 제품을 삼성을 써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LG도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던 게, 사실 제가 항상 이런 보안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보안 회사를 어쩌다가 뭐 이렇게 몇 년 다니다 보니까 2, 3년 다녔나? 그래서 한 2년 넘게 다니고, 이제 기계관 팀장님도 전공이 그런 쪽을 하시다 보니까 석사 전공이 아마 그쪽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항상 좀 깨림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홈에 있는 가전제품을 사용을 할 때 항상 이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특히나 이제 가스레인지 같은 거, 스마트 가스레인지 이런 게 나온다고 봤을 때, 이게 가스레인지를 내가 자는 사이에 이렇게 가스를 유출시킨다든지 해커가 악의적으로 막 이렇게 되게 못되게 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홈캠 같은 것도 보면 요새 막 해킹당해서 문제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막 이렇게 개인 사생활이 노출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되게 많이 걱정이 되고 막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런 거를 좀 어떻게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내부에 있는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들 같은 경우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려서, 그것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과는 좀 달라요. 비트코인과는 좀 다르게 이제 모든 그 원장들이 다 공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래 쪽도 조금 더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도 좀 알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랑은 좀 다른 결이 있는데, 뭐 이건 강의는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한다니, 개인정보를 보호를 한다니까 그런 부분은 좀 되게 흥미롭게 저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요거 이제 홈페이지를 제가 가봤는데, 이게 삼성의 녹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영상은 이제 요거 홈페이지 가시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뭐 이런 컨셉인데 되게 실용적으로 잘 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블록체인 같은 게 뭐 여러 가지 뭐 장점은 있지만 제일 장점은 확실히 그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실용적으로 잘 풀이해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영상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봤고, 이것도 재밌었고,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게 이 체리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기부 금액 투명성을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관리해서 위변조가 어려운 그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투명성을 보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부를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기부하는 사람들 마음은 아름다운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투명하지 못한 경우 되게 많아요. 저도 옛날에 뭐 유명한 되게 그런데 막 후원을 했는데 이렇게 되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되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어떤 거기에 막 기부를 몇 년 했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은 긴급구호 단체라고 막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종교 단체거나 이런 경우 많거든요. 저는 그 종교를 전파하는데 제 돈을 쓰고 싶지 않았고 긴급구호하는 쪽에 쓰고 싶었는데 컨셉은 그렇게 하느나 알고 보면 종교 단체인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투명하게 이제 어떻게 어떤 돈을 어떻게 그 썼는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그냥 소위 이제 빈곤 포르나 그러니까 빈곤 포르노라 그러죠. 그래서 되게 빈곤한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기부금을 많이 이렇게 얻고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의심이 되게 많이 되는. 그래서 실제로 그 기부에 쓰이는 금액은 극히 일부다. 뭐 10%, 20% 내외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 운용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월급 받고 뭐 그런 거에 쓰이는 경우 되게 많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좀 그쪽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뭐 이렇게 과외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 분들 과외할 적이 있어가지고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아, 이게 좀 신뢰도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블록체인으로 어떤 돈이 어떻게 유용되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공개하는 플랫폼에서 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좀 신뢰도가 되게 높아진 거예요. 아, 이거는 위변조가 힘들고 나중에 수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러니까 위변조라는 사실 뭐 기존의 플랫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때 되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중앙집권식 그 은행이나 이런 곳들 있잖아요. 은행이 물론 이제 뭐 보안 전문가들도 많고 저희도 이제 제품 보안회사 있을 때 제품이 은행으로 많이 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은행이 굉장히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아는데 문제는 중앙집권식의 방식은 한 번만 털리면 털기가 힘들지만 한 번 털리면 이제 엄청난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거기 안에 있는 원장들 다 바꿔버리면 막 계좌도 막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라서 아무리 철옹성처럼 방어를 하더라도 이제 뚫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사실 가능성이야 많죠. 뭐 예를 들면 은행 직원이 우연히 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악성 메일을 받고 그 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설치를 하면은 뭐 그때 이제 다 뚫려 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어떤 노드 하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 하나 어떤 뭐 연결되어 있는 뭐 비트코인 채굴자 한 명이 해킹당한다고 해서 나머지가 그 다 감염되고 그 원장 자체가 이렇게 오염되는 건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의 특징은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다 비슷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4명의 노드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으면 이게 서로 연결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연결된 건 아니고 이렇게 유효한 연결 그 개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한도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한 명이 오염된다고 해도 3명에 있는 그 원장이 이 한 명보다 다른 어떤 그 기록을 갖고 있으면 해커가 이쪽 위변조 한다고 해서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전체 노드의 50%를 비교를 해서 50% 과반수가 있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요거를 다시 원복시키는 요런 구조로 이제 그 구성이 돼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어떤 기부 플랫폼에서나 아니면 금융 쪽에서나 이런 쪽에서 사실 되게 좋아할 만하죠. 뭐 애초에 그러면 그럼 뭐 은행이 해킹을 당하냐라고 한다면 많이 당했었죠, 사실. 보통 블록체인 쪽에서 거래소도 많이 해킹을 당하잖아요. 거래소도 열심히 방어를 할 텐데도 거래소도 당하는데 웃긴 거는 그 메인 그 자체 네트워크는 해킹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신뢰도를 잘 활용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 다음에 또 흥미로웠던 건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